자, 비단길 캡틴입니다. 1편, 2편,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요거는 좀 고대사고, 과거 뭐 뿌리도 찾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재미없고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3편부터는 좀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재밌게, 그냥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보이듯이 인류 동조론,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태인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주장하고 책을 쓴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메이지 시대의 무역 상인인 스코틀랜드의 노먼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썼고, 이 사람이 인류 동조론만 쓴 게 아니라 한유 동조론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일본은 요 책으로 엉아들이 메시지를 딱 던져주자 그거를 탁 받아요. 받아서 요거를 근대화에 사용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딱 받아.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 엉아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로서 조선과 일본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린 한 뿌리고 한 형제요. 그래서 요 책을 통해 갖고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일본인들은 딱 그거를 잡고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어떻게 막고 대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전쟁 자금은 엉아들의 지원을 받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메이지 유신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일본에도 엉아들이 손을 내밀었고, 한국에도, 조선에도 내밀었는데, 우리 조선은 발로 뻥 차버리죠. 벌로 뻥 차버린다. 왜 조선과 일본이 같이 필요했느냐? 엉아들 입장에서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상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고, 한국은, 조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내륙은, 땅으로는 조선이 막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한 형제야. 요걸 내세워서 요렇게 제의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뻥 차버리고 일본은 받아들였습니다. 요때 요게 근대화에 일본과 한국의 근대사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엉아들의 손, 내민 손을 딱 잡아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일본과 함께 같이 막으면서 싸워줬다면 우리도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 땅이었던 만주 땅도 이미 그 당시에 되찾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 역으로 예전에 우리의 땅을 되찾는 게 아니라 엉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이 육지도 필요하고 해상도 필요한데 조선이 저렇게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한 형제인데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 우리한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야, 일본, 니네 지원해 줄 테니까 저 조선 땅까지 니네가 먹어버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설이에요. 제가 쓰는 소설이야, 그냥.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다. 요런 이야기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재미없었나요? 자, 어찌됐건, 무덤 양식이 하나 있어요. 무덤 양식이 하나 있는데,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요. 전방 후원분. 요렇게 생긴 겁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어서 많이 본 거죠. 슬슬 재밌었죠. 뭐 많이 본 거죠. 뭐 어떻게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음모론에 많이 나오는 전시한 모습과도 비슷하죠. 요런 무덤 양식이 가야, 백제 요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일본의 관서지방 쪽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관서지방뿐 아니라 후지산 쪽에 그쪽에서도 요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 안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수메르 문명의 그 당시의 칼이 일본의 후지산 쪽에 전방 후원분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무덤 자체도 약간 뭐 전시안의 모습을 띠고 있고 뭔가 이상해져. 근데 이 무덤의 주인이 후지산 그 수메르 칼이 나온 그 무덤의 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반도 사람이에요. 그게 백제인인지 고구려인지 신라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데 그 유물이 한반도에 있었던 상인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들여왔다는 것은 밝혀졌다. 메소포타미아랑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메르의 우루 하면은 수메르의 우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태인. 그러면 유태인과 어디 신라인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한반도에 그 당시에 유태인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반도인이 그쪽으로 수메르 지역 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 왔다 갔다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유태인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유태인들의 그 랍비라고 하나요? 종교적인 지도층에서는 일본의 성씨 중에 하타씨라고 있어요. 하타라는 성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유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으로 여기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타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타씨들은 원래 김해김씨였어 라고 주장을 해요. 되게 웃기. 김해김씨였대. 근데 그 하타씨들은 유태인들의 랍비들이 저 사람들은 유태인이야 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김해김씨는 구약 시대의 유태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하타씨가 김해김씨였다고 하니까 김해김씨도 유태인이 되는 거죠. 근데 김해김씨는 이 편에서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파미르, 신장 자치주, 신장 위구르 그쪽에서. 근데 우리 신라는 케레이로서 카자르칸이었고요. 그 박혁거세, 거서관, 게세르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야. 이어지죠. 자꾸 나와요. 파면 팔수록 저 유태인들과 구역에 나오는 저 유태인들, 세파르트 유태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연결이 돼. 자꾸 연결이 돼요. 근데 세파르트 유태인들하고만 연결되냐? 아니, 기본적으로 아슈케나지 유태인하고는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메이슨 쪽을 한번 파보자고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역사에 보면은 비운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쇼토쿠테자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간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백제에서 일본으로 갔다, 뭐 신라에서 갔다 이런데 저는 신라에서 간 것 같아요. 신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성덕태자죠. 성덕태자였고 그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뛰어난 학자, 심지어는 뭐 뛰어난 예언가. 최근에 일본이 망하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예언을 했고 그래서 뛰어난 예언가라고도 불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쇼토쿠 태자가 누구냐? 저는 신라인이라고 본다. 왜냐면 이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백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요게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반박하기 위해서 니네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쇼토쿠 태자의 생김새는 동양인이 아니라 동양인과 백인이 혼혈된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라인들은 어떻게 백인과 혼혈인들이 많았다. 신라 쪽에.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화랑도를 또 일본에 전파한 게 또 이 사람이야. 거기다가 또 나옵니다.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 그랬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신라인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한 게 뭐 고구려의 호류지, 그죠? 고구려의 법륜사의 담징이라는 승려를 데려다가 불교 벽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도를 일본에 전파하기도 하고요. 요랬던 사람입니다. 요랬던 사람인데 요 사람의 초상화 또는 일본의 뭐 석상 아니면은 나무 목각상 요런 것들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초상화예요. 여기 써있네. 프리메이슨 상징인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직각자를 들고 있다. 성덕태자예요. 목각상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각자를 들고 있네. 석상이에요. 성덕태자, 쇼토쿠태자 직각자를 들고 있죠. 직각자를 들고 있다. 성덕태자가 프리메이슨인가? 직각자를 들고 나타났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성덕태자를 신라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검색을 해보죠, 뭐. 3기 8개. 그러면 신라는 어땠냐, 이거, 신라는. 성덕태자가 직각자를 들고 있었는데, 신라인이었던 것 같아. 그럼 신라는 어땠냐, 이거죠. 자, 3기 8개, 뭐, 경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척. 금척이란 건 박혁것에 거서간, 개세란. 똑같은 얘기죠. 박혁것에가 즉위하자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자를 선물로 내려줬다. 금척. 저 박혁것의 초상화나 뭐 이런 게 석상이나 뭐 이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 금척을 만약에 초상화가 있다면 금척을 직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덕태자도 직각자를 들고 있잖아. 그럼 재밌어져요.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직각자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덕태자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아, 성덕트자는 신라로부터 온 게 맞을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심볼이죠. 프리메이슨 보면 심볼이 컴파스, 직각점, 전시안,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지. 그 전시안도 사탄의 상징이고, 뭐 다, 음모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요. 요게 뭘까요? 복희 여화도라고 써있죠. 복희 여화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태오복희와 여화도 컴퍼스와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저 유태인 음모론 설이 대놓고 직각자와 컴퍼스를 여와 복희가 하나씩 들고 있어. 여와는 컴퍼스를 들고, 이게 컴퍼스를 들고 있는 게 여와. 그 다음에 태오복희, 직각자를 들고 있는 건 태오복희다.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죠. 근데 저거를 태오복희하고 여와가 들고 있네. 그죠? 그런데 태오복희와 여와는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파미르. 파미르는 어디예요? 신장 자치주, 신장 위구르. 태오복희와 여와의 자손은 누구야? 태오복희와 여와는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면서 뭐 고대다 보니까 남매지간에서도 뭐 애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들의 자손은 누구다? 황제언원, 뭐 치우천왕이 이러고 있는데 황제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황제언원이고, 또 황제언원의 자손은 김씨의 조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소호금천씨, 소호금천, 그 사람들이고요. 소호금천의 상징은 뭐다? 황금사슴. 말 뜻자체가 소호금천, 황금사슴이고, 황금사슴은 스키타이 왕족의 상징이고, 스키타이는 누가 연결되고요? 신라 가야와 연결이 되고, 소호금천씨는 누구의? 김씨의, 네. 경주김씨, 김해김씨의 선조들이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김일제를 지나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신라, 초기 신라를 그쪽에 있었고, 만주 쪽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의 신라, 후에 신라 쪽, 한반도로 넘어와서 신라를 세웠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2편에 말씀드렸던 여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문무왕 비문에 딱 써 있어. 그죠? 그러면 봐봐. 여화복희는 우리의 선조인 거야. 조상인 거죠. 역으로 가보면. 근데 우리의 선조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직각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프리메이슨하고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겠죠. 3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뭔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으니까, 원래 이게 사실이든 뭐든, 역사의 기록에, 그게 인정을 받는 역사거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역사든 간에 이런 기록들이 있고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근데 이상하잖아. 지금 현재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이 심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저 당시에 아주 고대인데, 저 당시에 시조라고 보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컴퍼스와 직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무덤 양식이 전시 안에 무덤 양식을 하고 있다. 이것도 중간에 보세요. 뭔 모양이죠? 뭔가가 있지 않냐. 뭔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조금 파보자.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